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감한 증시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반도체가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그 시발점은 마이크론의 호실적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의 경우에도 마이크론 14%, 또 AMD는 3% 오르면서 반도체 지수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을 이끌어갔습니다. 물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미국 법무부에서 분식회계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13% 넘게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개별 악재로 인식을 하면서 반도체주의 찬물을 악영향을 끼얹기 까지는 조금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요. 그 밖에 미국 내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GDP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경제 지표로도 미국 경제가 아직은 탄탄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조금 쉬어갔던 흐름, 다시금 올리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런 반도체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나스닥 지수 역시도 이제 전고점 머지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영향은 어제 우리 시장도 흐름 비슷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발 훈풍에 또 장중에는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기다렸었던 HBM3E 12단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또 굉장히 목말랐던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9%로 가장 강력하게 급등세 보여줬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 또 한미반도체 이어서 CXL 또 소부장 그 아랫단까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힘을 줬던, 더 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외국인 수급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죠. 외국인이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단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다 좋은 흐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저희가 유영아 과장과 전화 연결해서도 살펴봤었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올랐었던 그런 호시절도 있었다라면서 소망을 하면서 끝이 났었는데 진짜로 반도체 2차 전지는 물론이고 바이오, 자동차까지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 정말 오랜만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전일에 중국발 이슈로 급등을 했었던 원자재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도 약간 중국 포션이 많았던 기업들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약간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도 동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은 데 있어서 좋은 건 같이 또 좋네요. 환율도 사실은 20원 넘게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화가 그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위안화 강세에 따른 원화 연동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올해 통틀어서 봤을 때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외국인이 그렇게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크로 요인 가운데서 외국인의 어떤 상승 압력을 좀 더해줄 수 있는 트리거 측면에서 우리는 또 기억해볼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서 더 쉽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자, 이 흐름이 계속해서 3, 4분기 하반기까지 이어가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게 당장 3분기 실적 시즌이 개화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옥석을 좀 가려보고자 합니다. 자, 어제 DB금융투자에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을 찾아보자라는 퀀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아쉬웠던 대목은 이렇게 좋은 흐름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고 시장 합산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3분기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이 될 테지만 그래도 건설이나 게임 반도체주는 약진하는 반면에 유통, 디스플레이 쪽은 부진할 수 있으니 유념하라라는 어떤 골자의 분석을 냈습니다. 자,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서도 저희는 EPS 서프라이즈 예상 비율을 기준으로 3분기 실적 기대주에 대한 힌트들을 각 섹터별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자, 가장 먼저는 어제 부활했었던 반도체입니다. 3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반도체가 부활하면서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쪽은 빠질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제 일시적인 급등의 영향인 건지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반도체로 옮겨갈 것인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어제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익히 알 수 있었던 사실, 모건 스탠리가 틀렸다. 반도체 겨울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죠. 이와 함께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12단 HBM3E 양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과거에 한 지난 분기, 2분기 실적 어닝 콜에서 내년에는 8단보다 12단의 비중을 더 늘릴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에서도 12단 탑재 비중을 앞으로 늘려갈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매출, 영업이익단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 훨씬 더 격차 앞지를 거로 합리적으로 좀 예상이 되는 포인트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보시면 이제 D램과 레거시 쪽이 불안감이 해소되다 보니 AI 쪽으로 기대감으로 시장 심리가 옮겨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저께 나온 이러한 분석도 더 힘을 얻는 대목 중에 하나였죠. 자,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는 대장을 비롯해서 HBM 그리고 CXL 소부장단까지 전체적으로 좋았으나 3분기 앞선 그 보고서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대장 쪽의 3분기 기대감보다는 이렇게 한미반도체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장비주에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뷰를 여기서도 조금 옥석을 가려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는 어떨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모건 스탠리에서 포드나 GM에 대한 좀 하향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기우였습니다. 어제 현대차, 기아 그리고 부품주 또 하이브리드 관련주까지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2차 전지는 약간 달랐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좀 상승 압력으로 끌어왔었던 셀 기업이 약간은 소강 상태에 진입한 반면에 소재주에서 강력한 탄력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소재든 셀이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바이오는 우시 바이오로직스 어제 저희도 브리핑 시간에 오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시장이 그 오보로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약간의 되돌림 현상이지 그렇게 강력한 시장 대비 강력한 상승은 보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또 잘 갔었던 유한양행이 오히려 랭라자 이슈 3분기에는 좀 노려보기는 어렵다라는 분석과 함께 실적에 대한 어떤 EPS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아쉬울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는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클리컬 업종은 어떨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조선 앞서서 신중호 앵커께서도 또 브리핑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선주 어제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그 탄력이 조금 덜했습니다. 근데 이슈는 많았죠. 신조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올해는 최고치로 뚫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미 국내 조선사들 수주를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 조선보다도 해운주 쪽을 더 보자. 3분기 실적은 조선보단 해운이다라는 해석과 함께 금융주는 밸류업에 대한 실망, 그 매물, 출회되는 그 매물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주어보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정말 그 전략이 통한 걸까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주로도 속속들이 포착이 돼 있었습니다. 그 밖에 전력기기 쪽은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약간은 리포트마다 증권사마다 좀 엇갈리고 있으니까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상향 조정에 대한 이유들은 좀 트래킹이 필요해 보이고요. 끝으로 연속성을 좀 확인해 봐야 할 만한 섹터도 있습니다. 화장품이죠. 화장품은 그 전일에 중국 부양책 이슈와 관련해서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은
물론 지금 당장보단 좀 길게 봐야지 중국향 매출과 함께 또 미국, 유럽까지 볼 수 있어서 그런지 3분기 때 당장 LG 생활건강과 코스맥스는 그래도 아직은 유효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또 10월 아마존 프라임데이와 또 중국 국경절이라는 단기 이벤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밖에 디스플레이도 어제는 하원이 또 중국에 이제는 디스플레이 기업까지 제재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가 급등하긴 했지만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장이 되지 않았기에 또 반사 수혜를 누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또 3분기에까지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치를 좀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하반기에 이제 애플이라든지 삼성 쪽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 분기 오히려 내년을 좀 더 기대해보는 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되네요. 자, 그 밖에는 게임주들의 약진과 함께 또 건설 쪽에서는 약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카카오라든지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 같은 유통주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쉬어가겠다,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섹터들 훑어봤는데요.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이 안에서 3분기 실적 기대주는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틀어야 할지와 함께 반도체 부활이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너무 이른 환호였던 건지도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밖에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법무부가 슈퍼마이크로에 대해서 회계 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 간밤에 슈퍼마이크로 주가가 10% 넘는 급락을 했다라는 것과 함께 사우디는 이제 12월부터 증산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장중에 브렌트유 한 3% 넘게 밀렸었고요. WTI는 2%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끝으로는 자본시장 관련해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네요. 요즘 왕망 정치권 소식이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두 분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누러 가보겠습니다. 네, 또 생방송의 묘미죠. 금요일장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과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반도체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른 환호일까요? 아니면 지금 되돌리는 시점에서 가장 빠른 타이밍일까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죠.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사실 모건 스탠리에 대한 이 향후의 전망치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은 어제 물론 삼성전자도 한 4% 올랐습니다. 근데 대신 외국인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매도세로 유지를 했고 대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은 계속 이제 매수 전환하는 흐름이 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왔고 결국 SK하이닉스가 12단 반도체 양산을 돌입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술 격차가 결국엔 벌어지는구나라는 시장에 조금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8단 반도체 관련된 컬테스트 이슈가 9월 초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뭐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느 정도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4분기 때 우리가 기존에 했던 흐름 로드맵 따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연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연이 안 돼야 마이크론처럼 어느 정도 향후의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거 그리고 피크 아웃된 우려는 해소는 맞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여기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HBM4까지 그 라인 자체가 계속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냐 아니면 줄어드냐가 제가 큰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반도체가 반등했을 때 SK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냐 아니면 삼성전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좀 흐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밸류 체인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참 전에 저희가 과장님께 질문 드렸을 때 반도체는 실적 나오고 나서 봐야 한다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그 실적이 지금 신호탄이 마이크론이 된 건데 네. 그러면 시장 흐름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또는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을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원래 그 전에 이제 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하반기 가이던스를 오히려 안 좋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이크론은 사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캐파 자체가 작습니다. HBM 관련해서. 네. 그런데 어제 제일 중요한 멘트가 나왔던 게 HBM 캐파 증설에 대한 얘기가 네. 나오면서 그래서 어제 한미 반도체가 시장에서 중심을 받았던 이유가 한미 반도체 고객사가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입니다. 예전에 한미 반도체 그거 관련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던 게 마이크론은 우리 고객사가 물론 삼성전자와 똑같은 HBM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수율과 발열을 개선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약간 어느 정도 자존심과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율에 관련된 이슈가 해결을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럼 마이크론이 캐파 증설을 하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에 대한 향후의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커진다라고 해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좀 밸류 체인 쪽으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안 그래도 SK 하이닉스 그 12단 반도체 양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테스나 이 관련된 반도체 두세 종목들이 공급 계약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쪽에 대한 흐름은 장기 단에는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 단에는 일단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본 리포트에서도 한미 반도체 3분기 EPS 기준으로 또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이모저모 격포제로 한미 반도체 챙겨보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네, 앞으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구나라는 거를 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일단 뭐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상당히 긍정적이었었습니다. 일단 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뭐 해외 투자 은행들에서도 투자 의견을 뭐 하향하기도 하고 목표 주가를 내려잡기도 하고 이런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전망 자체는 여전히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만 다만 삼성전자가 살짝 걸리는 게 이제 외국인들 매도 우위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매수를 하고 삼성전자는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엇갈림이 왜 발생을 했을까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앞서서도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HBM 관련한 좀 이 모멘텀이 그 주가의 향방을 갈랐다 그리고 그 수급을 갈랐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어쨌든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HBM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좀 반등이라던가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아마 3분기 실적 잠정 발표를 아마 10월 초에 좀 하게 될 텐데 그때 좀 전후로 해서 아마 과정을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는 현재는 좀 기대감을 갖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전망치 자체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 그리고 소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좀 반등을 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역시나 지금 디램이라던가 기존의 어떤 범용 반도체도 여전히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HBM 여전히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SK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뭐 마이크론이라던가 먼저 진입한 HBM 쪽으로의 후발주자로서의 어떤 출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네. 자,
자, 그러면은 지금 두 분 말씀과 함께 마이크로 실적까지 종합해 보면요. 사실 HBM에 대한 의구심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마이크로 실적 통해서 보고자 했던 바는 레거시 쪽이었잖아요. 물론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단락은 됐지만 만약에 이 가격 상승률이 조금 줄어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지금 나오는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의 캐파로 충분히 그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우리가 삼성전자도 비슷한 구조기 때문에 손이 좀 나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이제 방어력은 어느 정도 지지력은 확인을 했다라는 그래요? 점에 좀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마이크론에서 얘기를 한 걸로 봐도 일단 디램의 수요 전망을 좀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에 뭐 10% 초반대에서 10% 중반대, 후반대까지도 이제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디램 수요가 이제 평년 수준 한 15% 정도 유지를 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디램에 대한 수요 자체는 조금 마음을 내려놔도 우려를 좀 내려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램 생산 증가율 자체도 한 15% 정도 이내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망이 한 20%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증가율이 생각보다는 낮게 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만큼의 어떤 디램 가격의 성장세라던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기대를 여전히 가져봐도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에 대한 부담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DDR4 관련한 좀 그 디램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DDR4는 사실 이 전체 디램 생산 캐파 중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DDR4보다는 사실 다른 기업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게 DDR5 이상의 어떤 고성능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어떤 우려는 조금 종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하방은 지지가 되고 있고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좀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여력들이 아직 더 많이 남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나고 나서 매수를 할까요? 오히려 네. 그 전후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하. 싶습니다. 네, 어쨌건 두 분의 의견이 약간은 갈립니다. HBM 쪽 그리고 좀 견조하지만 앞으로 상반까지 좀 열어볼 수 있는 삼성전자 각각의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반도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으니까 3분기 실적 기대주를 탐색하러 가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브리핑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 약간 우려가 됐던 건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2차 전지나 바이오, 반도체 쪽보다는 시클리컬 그리고 금융 쪽으로 3분기 어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던데 과장님 네.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저는 물론 앞에 얘기했었던 뭐 조선금융, 화장품도 좋겠지만은 네. 이제 아까 반도체 2차전지. 근데 지금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기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가 실제로 3분기를 바닥으로 조금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일단은 분위기는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테슬라 인도량 자체만으로도 한 47만 대, 예전에 한 43만 대, 38만 대에서 이게 1, 2분기에서 계속 쭉 이게 올라오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 전년 실적 발표가 다음 주면은 그 다음 주가 아마 LG 에너지솔루션이 전년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결국 테슬라 향해서 얼마만큼 마진이 올라오고 있고 이게 나와줘야 최근에 LNF도 주가가 좋았던 만큼 네. 그 흐름이 수직 계열로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여기서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느냐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바라보는 3분기 섹터의 기대감은 2차 전지랑 바이오입니다. 굉장히 생뚱할 수 있겠지만은 셀트리온 자체만으로도 지금 젠핀트라가 북미 쪽 시장에 올라오게 되면서 얼마만큼 물론 2분기 때가 22억이었고 대략 한 3분기 진펜테라만으로도 제가 한 1,500에서 1,0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매출이 쌓일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바이오 섹터 대비 셀트리온이 못 올랐던 이유가 결국 실적 흐름이라면 올해 3.5조에 대한 대략 한 가이던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 4분기 진펜테라 기대감에 셀트리온이 있을 거고 특히 삼성 바이오
바이오로직스도 2분기 때 CDMO와 그 바이오 시밀러 쪽 마일스톤에 따라서 3분기에도 그대로 이어질지 여부도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유황야인과 옥스코텍도 마일스톤 받았던 게 3분기 대부분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바이오 섹터들은 기대감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면은 네. 이번에는 실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동반된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이제 화장품과 이제 조선도 물론 이제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애초에 1분기 때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대부분 이제 달성을 했고 그만큼 이제 고성과에 대한 마진들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애초에 2분기가 현대 HD 현대미포였죠. 현대미포가 실적이 생각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는 3분기, 4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만큼 빨리 회전율이 돌아갔고 조선가에 대한 비용 부담을 다 떨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조선가 지수도 대략 한 189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계속 이런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계속 조선주에 대한 흐름은 계속 긍정적으로 좀 나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은 일단은 이번 주 중국 금리 인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거는 아모레퍼시픽 실적 안 좋아도 됩니다. 3분기는. 왜냐하면 애초에 2분기 때 중국 쪽에 관련 매출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하한가를 갔었고 지금 바닥에서 쭉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어차피 금리 인하되면은 중국은 다음 달 그러니까 4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소비가 올라올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3분기가 적자로 보인다. 어차피 적자 중국 쪽 안 좋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오히려 리스크 이제 끝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흐름이 4분기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도 좀 트레이딩 쪽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금 다 받아 적고 있었는데 조선은 일단 HD 현대미포 지난번에 관심주 주셨던 거 상당히 또 잘 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또 대표해서 그리고 화장품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시간이 있으면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실적이 주목해야 된다는 건 안 좋을 거긴 하지만 바닥이 잡혔는지 그 전방 수요 회복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아랫단까지 흘러가는지를 보자라는 포인트였고 셀트리온 드디어 진펜트라 저희 진펜트라 말 많이 했는데 네. 그 부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셀트리온 한번 관심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유념해서 보시나요? 일단은 뭐 방산이라던가 조선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네. 무난하게 실적 잘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3분기에 이연된 매출이 좀 있는 뭐 LIG 넥스원이라던가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특히나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섹터는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도 있기도 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이미 뭐 미국향으로는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네, 그런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좀 이미 수출은 좋았었고 그리고 아마존 뭐 프라임데이도 이미 7월 달에 있었었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다, 연결 지을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에는 이제 프라임데이가 또 있거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물론 7월 달보단 규모는 조금 작기는 합니다만 소비 시즌을 본격적으로 좀 촉발시킨다라는 어떤 심리를 좀 북돋운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광군제 있죠. 그래서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일단 뭐 이런 쇼핑 시즌이 많이 도래하는 그런 시기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규모 쇼핑 시즌을 앞두고 좀 주문을 먼저 합니다. 주문을 먼저 해놓고 창고에도 이렇게 재고를 좀 쌓아놓고 이런 과정들을 좀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그런 과정이 좀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가 자체가 그 기대감을 미리 반영을 해서 빨리 올랐었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담감을 이제 주가를 좀 기간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놓은 그런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일부 접근하기에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제 경기 부양책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좀 많이 소외됐었던 중국 비중이 높았었던 그런 기업들도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주가 상방에 대한 어떤 여력을 열어둘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중에서 어떤 기업을 좀 보십니까? 일단은 그래도 지금은 좀 실리콘투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실리콘투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3분기 실적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실리콘투는 여전히 뭐 매출 양호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YOY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90% 이상 매출 증가세 보일 걸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3분기 실적 시즌을 좀 도래했을 때 좀 기대감이 미리 주가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아닌 비미국 지역에 대한 수출도 여전히 양호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좀 중동 지역의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미국 이외에서도 좀 계속해서 수출 금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외형 확장 측면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다각도로 좀 모멘텀을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은 실리콘투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가 그 유통을 해주는 기업이죠. 네, 좋습니다. 이래저래 실리콘투는 저희도 한두 달 전부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 출연자분께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네요. 3분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화장품 얘기 나온 김에 궁금한 게요. 지금 두 분 공통점이 아모레퍼시픽은 3분기는 좀 아쉽지만 4분기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기대감을 노려보자라는 건데 앞서서 저희가 브리핑에서 봤었던 DB금융투자 이제 퀀트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LG생활건강은 3분기부터 괜찮다라는 분석이었거든요. 이게 두 개 좀 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대장이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예. 지금 이게 물론 중국 금리나 소비재로 증가한다 뭐 기대감이 있지만은 사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식은 처음 시작했던 거는 중국 쪽 노출도가 한 35% 동시에 정도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네. 중국 쪽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거는 예. 그만큼 고가 프리미엄 이제 LG생활건강도 후 그 이상의 그 고가 브랜드가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자꾸 적자가 나오고 있는 거는 결국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설화수도 마찬가지고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 오프라인 매장은 계속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LG생활건강은 그게 조금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보다 빨리 재고를 없애고 마이너스 적자를 줄이는 게 주 목표이고 대신에 북미 쪽 성장이 항상 분기마다 전년 대비해서 70% 이상 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대한 미래성이 좀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은 사실 LG생활건강 물론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급등했다가 이제 좀 하락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LG생활건강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성장률 자체가 조금은 굉장히 미진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후 브랜드에 관련된 포지셔닝을 조금 애매한 좀 수준에 좀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도 북미 쪽에 점유율을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중국이나 특히 면세법인 쪽에 회복이 올라온다 치더라도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만큼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LG생활건강에 대한 일단은 트레이딩 전략은 일단은 매수라기보다는 일단 관망적으로 지켜보되 차라리 아모레퍼시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이게 단순하게 한 분기 지났다고 실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몇 년간 어느 정도 구조적인 성장으로 일단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브랜드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 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해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같은 대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가는 기업이라면 LG생건이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조금은 구조적 차이와 함께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한 차별화 포인트 정리해 주셨습니다. 대장을 보신다면 아모레퍼시픽 또 그 아래에 따른 실리콘투 한번 유념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또 전력기기 우리 또 전력기기에 일가견이 있으신 이주원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HD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는 목표가를 낮췄어요. 비수기 영향과 환율 영향이고 미래에셋은 오히려 5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하반기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그 갭 차이가 너무 커요. 한 기업은 50에서 40만 원, 한 기업은 40에서 50만 원. 어느 걸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은
조금 그래도 많이 올려잡았다라는 거는 이제 장기 사이클에 좀 초점을 더 맞추냐 아니면은 좀 디테일하게 좀 시기적으로 짧게 보냐 이거에 따라 조금 갈릴 것 같기는 한데 예. 사실 좀 장기 사이클을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일단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전력기기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목표 주가 상향을 하면서 49만 원 거의 50만 원까지 올려잡은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지금 변압기 자체 그 쇼티지 자체가 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변압기 수출 데이터를 좀 봤을 때도 초고압 변압기가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9월달 상순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8월달에 거의 8월달 한 달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굉장히 지금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선별 수주가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AI라던가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심 자체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점들도 주가의 어떤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대표께서는 HD 현대 일렉트릭도 인덱스격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력 쪽은 괜찮다라는 답변 얻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장 전략과 함께 다음 주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시장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3분기 GDP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있겠죠. 금투세, 뭐 밸류업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10월 12일 날 금통위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기업입니다. 결국 환율에 어느 정도 빠르게 내려오게 되면은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좋게 보지는 않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결국에는 중국도 금리 인하했고 글로벌 인하 흐름이 계속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시각들은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금통위에 대한 시각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연휴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그에 따른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장 오늘장에서만 짧게 보지 말고 좀 긴 시계열에서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까지 지켜봐야 하는 오늘장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